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K-POP 붐을 설명하는 한국 유튜버 진이란 제목의 아르헨티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하면 우리는 마라도나 축구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한국 이민자의 눈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부는 한류 바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진이는 어린 시절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몰랐을 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예정된 목적지는 호주였지만 영사관의 한 남자가 그들에게 이 나라로 여행을 가자고 조언했고,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이야기로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늘날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중 문화적인 마음과 바베큐와 김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진이는 아르헨티나 매체 텔람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완벽한 스페인어로 모든 것을 회상합니다.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성공적인 밴드와 함께 한국 대중음악에 초점을 맞춘 K-POP의 붐의 이유와 이러한 세계적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의 한류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작은 크기이고 5천만 명이 살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발견했다고 진이는 텔람에 말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직후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최초의 한국계 여성 방송인입니다. 현재 그녀는 한국 미디어의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스페인어로 한국 문화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많은 한국 밴드 팬들이 노래 가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조회수 159일 만에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틈새 문화 소비, 특히 한국 영화에 관련된 곳에서 대중화되어 코리안 웨이브 또는 언어 자체로 한류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연구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3년에 세계 한류 연구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양쪽 수준에서 네트워크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합니다. 유튜브 차트에서 지수, 제니, 로제 및 리사로 구성된 한국 그룹 블랙핑크는 셧다운과 핑크베놈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두 곡으로 연달아 올라 있습니다. 성공적인 밴드 BTS의 채널인 방탄TV는 7천만 명의 구독자를 초과하여 해당 플랫폼에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K-POP 및 K-콘텐츠의 글로벌 디렉터인 김현정 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한국 밴드, 드라마 및 영화에 대한 트윗을 포함하는 이른바 K-콘텐츠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대화가 지난 10년 동안 546% 증가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대인기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오랜 세월 동안 끌어오른 이 물결을 눈에 띄게 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세계에 퍼지고 있었고 한국어로 제작된 한국어 시리즈가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라고 진이는 말합니다. 또한 이 시리즈를 생성한 것은 한국의 매우 심오한 사회적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확실히 경쟁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 수준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역사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류 문화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고유한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는 한국 시리즈라고 진이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장르 자체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한국 시리즈를 부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한자리에 모을 K-POP 파티가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니세토 클럽에서 진행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진이가 이끄는 한국 대중문화는 K-POP 댄스 퍼포먼스, 추첨, 경연, 경품, 한식, 글리터바 등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진이는 방탄소년단은 GDP 면에서 거의 국가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나는 당신들이 내 문화, 예를 들어 내 조국 BTS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팬들에게 묻고 그 대답이 그녀의 관심을 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문화, 가치, 노인에 대한 존중, 헌신 이런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K-POP 밴드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결성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에이전시에 들어가야 하고 경쟁률이 5,000대 1일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소속사에 들어가면 춤, 노래, 연기, 어학, 웅변 등 매우 구체적으로 글로벌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완벽한 예술가로 훈련시키며 그 훈련은 1년에서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큰 희생이 있었고 그들은 15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겸손을 유지합니다. 암이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의 팬들에게 물어보면 방탄소년단의 겸손함을 좋아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그 중심을 국가로 유지합니다. K푸드 안에는 김치뿐만 아니라 동태전, 떡갈비 등 진이가 영상으로 공개한 다른 것들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중 김치가 인기 있는 음식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지니 트렌드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건강까지 다루고 있고 K-뷰티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의 유명 마스크팩이나 비비크림과 같은 화장품은 트렌드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지니는 서구 세계의 피부에 무광택 화장이 매우 유행했는데 기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빛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촉촉 효과가 있는데 피부의 건강에 비유하는 것은 보습이 잘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들이 예전에는 조금 충돌했지만 이제는 그것들도 서구 세계에 채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니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추종자들이 한국 뉴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또는 교육 시스템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와 같은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겸손한 입장에서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두 문화를 아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대적이어서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거나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좋고 다른 하나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붐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아직 사회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0여 년 전에 전쟁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인상적인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런 역경의 이야기를 한류의 맥락에 놓고 있다고 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50년 전만 해도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사치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체중이나 신장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농업에서 산업으로 바뀌었고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삼성이 등장하고 현대와 일부 기업이 세계에서 성장하고 확장했고 국가가 성장했습니다. 이제 막 세계를 여는 사회이고 여전히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히 열린 새로운 세대도 있습니다. 사실 진이는 한국 젊은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점점 더 많이 오고 있고 그것이 사랑이고 열정으로 생각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그녀가 내부에서 두 문화를 알고 보급의 역할을 맡은 다리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남미라는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한류가 그 거리를 좁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